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나 해볼까 할 때 피부과 시술부터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반대.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집에서 이거부터 한번 발라보세요. 세안하고 속당김 심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 얘는 병원 처방용으로 써도 될 정도고요. 색소 침착 있는 분들 비타민C, 레티놀로 관리해주면 좋은데 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딱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화장품만으로도 동안 얼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려고 하면 제가 먼저 써봐야 저는 직성이 풀려서 이제 직접 한 2주 정도 제 피부에 발라서 테스트까지 해봤거든요. 진짜 써보신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닙니다. 전부 내돈내산이니까 보습제, 클렌저, 레티놀, 재생크림 찾는 분들은 정말 도움되는 정보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박경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뭐 써야 돼요? 추천해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고르고 고른 정말 좋은 제품 5가지를 추천드릴 건데, 이게 제가 좀 놀랐던 게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족이 사다 놓은 거, 선물 받은 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병원에서 시술 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관리 잘만 해주시면 효과 더 오래 간다. 집에서 관리가 1번이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사서 써보고 또 자주 쓰고 있는 검증된 5가지 제품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전부 해결해 보겠습니다. 1년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피부만 보고 연구하는 전문의가 직접 골라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클렌징 폼을 잘못 썼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피부 예민한 사람도 쓸 수 있는 순하고 세정력 좋은 클렌징 제품 추천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무언가를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피부는 물을 많이 닿으면 안 돼요. 물이 적게 닿을수록 피부는 건강한데, 문제는 왜 저희가 평소에 막 피지도 쌓이고 일상생활 먼지도 쌓이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물로 씻어내긴 해야 되거든요. 그때 순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정력도 어느 정도 좋으면서 피부에 자극도 주지 않는 적절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클렌징 제품을 쓰면 좋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쓰다가 이 제품에 정착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바로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게 짜시면 지금처럼 거품이 풍성하잖아요. 이게 미세 버블이라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굉장히 깔끔하게 없애줘요. 왜 저희가 거품 내려고 비누나 아니면 폼클렌저 막 손에 비벼서 얼굴에 막 문드시잖아요. 근데 이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부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거품 형태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문지르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서 피부의 자극을 줄일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풍성하죠? 거품도 엄청 쫀쫀해요. 광고는 절대 아닌데 이런 미세 버블이 피부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광고 같은데요? 광고 아닌 거 맞아요? 절대 아니죠. 네. 이게 대기업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라서 저한테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요. 네. 어쨌든 써보시고 진짜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진짜.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이상한 제품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브랜드도 조금 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같은 거 쓸 때 아토베리어 이런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오팜의 제로이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긴 합니다. 클렌징 폼 살 때는요, 설페이트 프리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설페이트가 뭐냐면 보통 샴푸나 이런 바디워시 같이 강력하게 세정해야 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얘가 들어가고 나면 씻고 나서 피부가 뽀득뽀득 소리가 나서 기분은 개운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피부 장벽까지 같이 깎아내버리는 거라서 피부과 전문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씻어낼 때 클렌저가 너무 강한 라고 하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정말 싫어하는 클렌징 폼이 있거든요. 너무 세정력이 강력해서 씻고 나면 뽀득뽀득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고 피부에 상처가 나는 정도의, 그래서 이제 클렌저를 어떤 걸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제품 안에는 그런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 대신 저자극 계면 활성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테놀이나 토코페롤처럼 이제 세안하고 손실될 수 있는 장벽을 보호해주는 목적의 진정 성분들, 판테놀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흡수되면 수분을 결합시키는 성질들이 있어서 세안 후에도 이제 당김 없이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분을 살펴보니까 유해 성분이 거의 없어서 이제 피부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클렌저 쓰면 안 되고 물 세안만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저는 사실은 아침에도 클렌저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피지 번들거리고 이런 거 없으시니까 물세안만 하셔도 괜찮겠지만, 지성이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개기름이 번들번들 끼거든요. 그때
물로만 세안하시는 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도 충분히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보습제 아무거나 바르면 트러블 나는 피부입니다. 건성이면서 트러블에 민감한 피부도 자주 바를 수 있는 순한 보습제 추천해주세요. 제가 보습제는 많이 바르지 말고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댓글에 원장님은 지성 피부잖아요. 건성, 여드름 피부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추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성분 좋아 보이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이 제품을 골랐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려고 하면 제가 먼저 써봐야 저는 직성이 풀려서 이제 직접 한 2주 정도 제 피부에 발라서 테스트까지 해봤거든요. 진짜 써보신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이거 두 개 다 써봤는데 이 크림은 벌써 이제 사용감이 있잖아요. 진짜로 아침 저녁에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막 두세 번 서너 번씩 덧바르기까지 해봤는데 저는 항상 지심입니다. 근데 어쨌든 2주간 써봤더니 이걸로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지성 피부인데 제로이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리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거 두 가지를 써보니까 이 두 개의 텍스처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같은 로션 타입으로 비교하면 제형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데 이제 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그리고 일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더 투명하고 약간 더 발림성이 좋은 느낌? 일리온 제품이 제로이드에 비해서 조금 더 묽고 투명해요. 근데 저한테도 보습력이 충분해서 좋았고 트러블도 특별히 나지 않았고요. 거슬리는 향도 없었고 되게 순하다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셔서 같이 테스트해보자 하고 드렸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크림은 어머님께서 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다 그쵸. 구겨져 있는 건가요? 사실 저만 쓴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쓰고 저도 쓰고 진짜 열심히 발라보셨나 보네요. 그쵸.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릴 때는 아무거나 막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써보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부에 자극될 수 있는 성분이 모두 빠진 아주 굉장히 순한 민감용 보습제고요.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부는 벽돌과 그 벽돌을 뭉쳐주는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콜지는 이 벽돌과 벽돌을 결합시켜주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피부 장벽 성분과 가장 유사한 비율로 세콜지를 배합해서 넣어놓은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 세라마이드 같은 계통이 효과는 좋은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되고 피부에서는 겉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제품은 보시면 캡이 사실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를 안 해도 끝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다 쓸 때까지 제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분이 굉장히 순해서 어린아이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피부과에서 처방해드리는 MD 제품들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로이드나 아토베리어 그거의 일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리온 아토로션 같은 경우는 손상된 이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강력하게 보습을 유지해주고요. 혹시라도 왜 겨울철만 되면 몸 건조하고 가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좋아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 크림 타입을 쓰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벽이 무너져 있는 아토피 피부나 약한 피부를 포함해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습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습제는 바르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세안하시고 최대한 빨리 3초 안에 적당한 양만큼 한 이 정도? 얼굴에 촉촉촉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요. 사실 가능하면 좀 자주 덧발라주시면 더더욱 좋죠.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속건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 피부 타입은 극건성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히알루론산 앰플 하나 추천드렸었잖아요. 진짜 광고는 아닌데 이제 광고냐고 물어보셔서 사실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사 제품값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히알루론산 앰플로는 양대 산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딱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건 토리든 다비드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고요. 히알루론산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물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리든의 히알루론산 세럼에는 분자 크기가 다른 5가지 히알루론산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고분자나 중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막을 형성해주고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속건조를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 정말로 매우 안전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속당김이 심하시거나 보습 로션만으로 좀 부족함이 느끼시는 분들은 보습 로션 전 단계에서 사용하시면 수분을 충전해 주실 수 있는 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저번에 추천해주신 웰라주 히알루론산 앰플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써보니까 약간 텍스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웰라주 수분 앰플은
약간 더 산뜻하고 즉각적인 느낌이고요. 토리든의 히알루론산 세럼은 약간 쫀쫀한 보습력과 속건조 개선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골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이거 사실 그리고 그렇게 막 가격이 고가 라인들은 아니라서 둘 다 구매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색이 칙칙해집니다. 화장품만으로도 밝고 환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안색이 칙칙할 때는요, 피부 미백 기능성 성분을 쓰시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고,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정말 효과 좋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레티놀이에요. 이 프리메라 비타티놀 마운시 리프트 세럼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죠. 비타민 C는 사실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해서 좀 칙칙한 안색을 밝게 해주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준다,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일종이고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이제 잔주름도 개선해주고 늘어진 모공과 탄력을 잡아주는 안티에이징의 대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럼은 내가 좀 얼굴이 칙칙하다, 모공이나 피부가 처지는 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비타민 C나 비타민 A가 강한 자외선 때문에 좀 자극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낮보다는 저녁에 아주 소량 필요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안하시고 앰플이나 세럼을 바르시고 그 위에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이게 아무래도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매일매일 쓰진 마시고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녁에 아주 소량을 좀 써보시고 나는 괜찮은데 하시면 빈도를 좀 늘려가시고요. 아침에 반드시 세안 잘 하시고 선크림을 듬뿍 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마스크팩 쟁여놓으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의 원픽이 궁금합니다. 마스크팩 정말 많잖아요. 거의 뭐 올리브영 들어가면 거의 한 매대가 다 마스크팩인데,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다이소 마스크팩도 잘 쓰는데 그건 사실 이제 발라서 덮는 팩이라서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트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메디힐 거를 씁니다. 이 메디힐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 마스크팩을 하시는 거라면 유효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팩으로 하면 더 좋겠죠. 이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마스크는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병풀에서 추출한 시카 성분이 핵심 성분인데요.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고, 특히 여드름이나 이제 트러블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붉은기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분도 공급해주고 잡티도 개선해주고 약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스크팩에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미백, 색소 침착에 도운 기능성 앰플을 바르고 이 마스크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딱 올려두고 계시면 저는 정말 좋은 꿀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장님이 모두 직접 써보고 고르셨다는 거 보고 전 솔직히 좀 감동받았거든요. 유튜브를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광고나 협찬은 전혀 없고, 이런 제품들도 제가 다 써보고 하나하나 픽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추천을 믿어보시고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시술 뭐 이런 거 하고 뭐 병원에서 진료보시느라 네. 바쁘실 텐데 네. 유튜브 때문에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사실 시술은 시술이고 또 유튜브 하면 또 재밌고, 저는 이렇게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좀 반응도 즉각 오시고 피드백도 주시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예전에 공부했었지만 이제 조금 잊혀진 기억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는 뭐 성분, 시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 제가 원래 이제 케어하던 시술 받던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설명해 드릴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박경열의 피부 상담소. 제가 이제 정말 솔직하게 광고 하나도 없이 제품 5개 추천해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고 이런 게 좋다라는 개념이고, 제가 왜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냐면 사실 피부과 시술만 답이다 생각하시고 집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뭐 오령 세일 하잖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올리브영 가셔서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아니면 그 주변에 좀 좋아 보이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내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좀 꾸준히 써주시면 어떤 것이든 다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습제 많이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시고, 이 피부 관리
관리라는 건 집에서 그리고 작은 것부터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피부과 전문의 박경렬이었습니다. 원장님 댓글에 최근에 다녀가신 이분 기억하실까요? 아, 기억하죠. 사실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기억하는데 이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전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전주 출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막 전주에서 왔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운전해서 오셨대요, 여기까지. 거의 한 2시간 반?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전에 뭐 리투어나 리쥬란 시술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으려나 하고 좀 말렸거든요. 이거 너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진짜로 잘 받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중턱이 고민되셔서 사실 아무래도 가성비가 중요해서 저는 이중턱의 가성비 굉장히 인모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가성비 편에서 이제 예전 기계긴 하지만 사실은 유행이 지났을 뿐 가성비나 성능이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이제 주사 시술이랑 이제 인모드 같은 걸 좀 해드렸고, 너무 잘 참으셔서 저도 사실은 기억이 남아요. 완전 만족하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멀리서 찾아주셨는데 만족해서 너무 다행이고, 언제든지 편하게 또 찾아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은 너무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사실 원장님들은 하루에 수십 명을 보시니까 네. 일일이 기억 안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나요. 왜요? 네. 그냥 기억 안 나실 것 같잖아요. 이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저 원장이 나 기억할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각각의 특성이 좀 기억이 나요. 네. 원장님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다 그러실걸요? 아니면 서울대 원장님이셔서 이제 얼굴도 다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특징까지 다. 물론 서울대긴 한데 다른 원장님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